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앞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후원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에 힘을 보태준 동역자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한국장로교청연합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역교회와 협력해 다음 세대를 선교 리더로 세우는 특별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대면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모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교회에선 성도들 맞으러 분주한 가운데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 방역 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됐던 교회 대면 예배가 앞으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교회는 예배당 좌석수의 30% 이내로만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도권 소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등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광림교회는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방역 수칙에 맞게 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의도 제일교회는 이번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예전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대준 담임 목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괜찮겠다,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함께 교인들과 공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은 대면 예배 첫 주일을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또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되고 또 감사하죠. 코로나 1단계가 돼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좋고요. 건강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건강하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모처럼 대면 예배 첫 주일을 앞둔 한국교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후원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통해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박은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이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티비 사옥에 마련된 미디어 선교기금 후원센터에는 방송을 보고 미디어 선교를 격려하기 위해 직접 찾아주신 분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예배가 위축된 요즘 구티비를 통해 일상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너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대신 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구티비를 향해서 기도로 또 작은아마 물질로 후원하게 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구티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구티비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습니다. 후원자들은 구티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 카드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구티비 사역을 응원하며 구티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땅끝까지 하시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구티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 쓰임받는 구티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은 구티비 천사 후원의 달입니다. 10월 중 어느 때나 구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 온라인을 통해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미디어 선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사가 취재한 소속 교회와 기관의 사역은 방송과 인터넷, 지면 신문을 통해 보도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장총은 다음 달 중순 국가기도회 날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장총은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도회를 교계 방송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라며 각 방송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수읍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처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기도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 1분간 기도, 일주일에 한 끼 금식 기도, 한 달에 한 가정이 금식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역교회와 협력해 다음 세대를 선교 리더로 세우는 특별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협의회 산하기관인 차세대 사역단이 10월 한 달 동안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세대 사역단은 세계 선교를 위한 부흥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매일 밤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는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만 모일 수 있지만 예배를 향한 마음으로 청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차세대 사역단이 타겟 2030 리스타트 워십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선교 부흥운동인 타겟 2030 비전을 한국교회에 공유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타겟 2030은 세계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서원했던 10만 선교사 파송의 꿈을 2030년까지 이뤄나가자는 선교운동입니다. 차세대 사역단은 지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해 리스타트 워십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거니까 이 10월 한 달 동안 매주 다른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타겟 2030을 주제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해야 되겠다. 이번 워십 투어는 10월 한 달간 4개 교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주는 일산 제자광성교회에서, 둘째 주는 영등포 조이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청소년과 청년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교회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며 청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밑 초석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4주차 워십 투어는 신촌 아름다운 교회와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영화 순종의 주인공 김마라나타 선교사, 웩선교회 유병국 선교사 등 현장 선교사들과 사랑의 병원 황성주 박사,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차세대 사역단은 워십 투어를 시작으로 교회와 선교단체 등과 협력해 다음 세대와 청년을 선교사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인 16일 SNS를 통해 정부는 항쟁의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마항쟁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나서서 민주주의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알린 대규모 항쟁이었다고 강조하며 부마항쟁이 코로나와 싸우는 부산과 창원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거래의 99%가 IT를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은행은 IT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IT 예산 총합은 2,0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4%에 그쳤습니다. IT 전문 인력은 더 비중이 작았습니다. 같은 시기 국내 은행의 IT 인력은 총 471명으로 전체 은행원의 8.5%에 불과했습니다. 8.15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계획했던 서울 광화문에서의 일요일 야외 예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5일 예배금지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며 18일은 시간상 법원에서 심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취소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유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적성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중량은 100톤 수준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인 TEL에 실어 발사 위치로 옮기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바퀴 11축 TEL에 실렸다는 것은 무게가 55톤인 화성 15형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라며 액체 추진제 탑재 시 발사 중량은 100톤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렌터카 업체 3곳 중 한 곳은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대여 사업자 1,127곳 중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387곳으로 전체 34.4%에 불과했습니다.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 시스템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 취급 종사자는 다음 달 6일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이나 수술용, 조리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제1원전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에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관심을 받아온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WHO가 입원 환자 11,266명을 상대로 3월부터 10월 초까지 렘데시비르와 그 외 3가지 약물 효과를 측정하는 연대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어떤 약물도 실질적으로 사망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최근 긴급 사용 승인돼 코로나19 치료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던 약물이어서 향후 치료약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참모를 비롯해 캠프 내부와 주변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공보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캠프와 관련된 승무원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이 없었다며 예정대로 유세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뤄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이 바닥나면서 빈곤층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의 분석 결과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빈곤층 숫자는 800만 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른 재정 지원 효과가 사라진 게 원인이란 해석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경기부양 집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들에 부여한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짓파이 FCC 의장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1990년대 중반 정보기술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들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감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퀴어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 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지난 4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자상한 상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기업들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자상한 상자를 배분하고 남는 물품들은 기빙플러스 전 지점에서 판매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매장 내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은 오는 20일부터 27일, 11월 3일 등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교육 목회를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각계각층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식을 오는 19일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100명 내외의 귀빈과 후원 사업에 함께한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부모를 잃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바피어스 목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이번 주일은 모처럼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현장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배우 이하린 사모, 범화교회 성도율동, 산호교회 성도율동, 소생교회 성도율동, 오병이어교회 성도율동,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김건님 외 67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